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먹도빵입니다. 코픽스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상생금융기조 안에서 주담대 금리가 다소 낮아졌다는 안도감, 이거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주담대 금리는 오르게 될 겁니다. 11월 기준으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 선으로 오름세를 이어오게 됐고요. 전월 대비 변동률은 0.03%가 오른 수치입니다. 이런 추세는 지난달을 밟고 가면서 연속으로 상승세로 치닫고 있는 금리 추세인데, 주담대 금리 상단이 6%를 넘어서게 되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픽스가 오르는 이유, 바로 예금은행의 수신금리 경쟁에서 비롯된 거죠. 시중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금리를 올려서 상품을 팔아버린 건데, 이거 고객에겐 단기 예금 금리 빨아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지만, 이후에 다시 이렇게 코픽스 금리 상승으로 돌아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닥 반갑지만은 않은 거야. 이렇게 코픽스가 오르니 주담대는 국민은행이 4.72에서 6.15, 우리은행은 5.0에서 6.23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끌하신 분들이 상당 부분 뼈아픈 금리 부담이라는 얼음 송곳에 찔리게 될 것 같고요. 내년 미국 기준금리 인하라는 부푼 꿈들을 안고 있는데, 벌써 지난주 축배는 깨진 소주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당최 한국 부동산 시장에선 호재가 될 소재가 별로 없거든. 제롬 파월이 왼쪽으로 꼬은 다리 오른쪽으로 고쳐서 다시 꼬은다고 해서 지금 얼어붙은 거래량이 다시 해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 주식시장만 그날 빨대 꽂은 인간들이 쪽쪽 빨아먹고 끝나버린, 여전히 미국 주식은 그래도 상승세를 타긴 탄 건데, 올라가는 추세를 보면 그닥 완연한 봄이 오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죠. 그러니까 제스처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에스트로, 즉 수장은 지휘봉 하나로 오케스트라 분위기를 한순간에 휘어잡을 수는 있어도 연주 실력까지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 제스처, 이거 굉장히 애매한 건데, 그냥 나스닥이 환호한 거고, 우리는 여전히 북극의 빙하 얼음 위에 서 있는 펭귄 증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퍼렇게 변해 있죠. 마치 절대로 2500선을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파라독스라는 상자 안에 갇혀있는 지수처럼 보이죠. 그만큼 미국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이나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영끌들이 알아야 될 텐데, 이걸 기본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그냥 시장이 팩폭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년 2024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혼돈이 가져다주는 명확한 폭락이라는 팩폭행, 이게 그냥 소용돌이처럼 전체 시장을 한번 감아 올리기 시작을 하면 정신이 나가버리게 되는 거죠. 보합이라는 안정적인 궤도 안에서 집값이 단단하게 유지될 거라는 어이없는 전망들은 지금 집값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상승이라는 이정표만 바라보고 그쪽으로 대세를 몰고 가려는 이 사람들의 논리인데, 내비게이션이 선택적 목적지를 표시한다면 이건 자동차가 결국 낭떠러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라. 제대로 노멀한 길을 찾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가장 혼란한 시국에 가장 명확한 부동산의 로드맵을 가리킬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지금 코스피 시장이 딱 내년에 한국 부동산 시장, 미국의 긴축 완화 시그널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별동대 같을 거라는 사실을 미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거래량은 완전히 쫄아붙은 찌그리, 절대로 매수세는 지갑 열지 않을 겁니다. 지금 미미하게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 거래는 소형 평수, 또 1인 가구가 들어가 살 수 있을 만큼의 초소형 평수가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아파트는 거의 실종 신고를 해야 할 만큼 극악의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구조가 이제 완전히 시장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아무리 실신한 부동산 깨우기 위해서 이모저모 다른 규제를 건드려도 좀처럼 깨어나기 힘든 분위기 그대로 갈 겁니다. 일단 집값 자체가 그동안 너무 오른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난 1차 하락기 때 기대만큼 집값이 떨궈줘야 되는데, 이게 중도에 하차를 하는 바람에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집값이 규제 해제라는 바람을 탔는데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다가 다시 꼬르박기 시작을 하는 건데, 지난 1차 하락장 때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는
확실히 본인들 기준만큼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불을 싸지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단기적인 대출 규제 완화가 동반된다 해도 이건 뭐 이제 약발도 다 했어. 특례로 대폭 부동산 자금 유동성이라는 물꼬를 한번 텄기 때문에 지금 1800조 가계부채가 뭐 터질 지경인데 다시 불을 지핀다는 건 뭐 자살 행위죠. 그래서 신생아 대출로 우회적인 자금 유동성을 터보려 하지만 기대만큼 거래량은 살아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집값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는 시점과 신생아 대출이 맞물리기 때문에 굳이 뭐 무리해서 진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죠. 물론 무턱대고 자금을 땡기려는 수요도 분명 나올 겁니다. 근데 시장이 너무 식었어. 특히 이런 자금들은 대부분 신축 분양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지금 고분양가 받아줄 만한 여유가 아무리 남의 돈 대출로 막는다 해도 절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거래 회전율로는 이 회전율이라는 게 자동차의 엔진 역할 톡톡히 하죠. 계속해서 엔진이 돌아줘야 차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의 거래 회전율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전국 아파트 매매 회전율이 3%대, 지난 2002% 수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5% 이하를 찍은 수치는 작년과 올해 딱 두 번밖에 없을 정도로 거래라는 엔진이 그냥 퍼져버린 겁니다. 고속도로 어마무시 달리다가 엔진 딱 꺼져봐. 그냥 뭐 충격과 공포가 일순간에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한국 부동산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 확실히 막대 그래프도 소심하게 보이죠. 쭉쭉 뻗은 대나무처럼 보였던 거래 회전율이 이건 뭐 거의 작은 묘목 수준이니까 그만큼 지금 부동산이 달릴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소진이 됐다는 건데 이런 거래 회전율로 내년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 부동산 반등장이 하이패스 구간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서울의 거래 회전율의 본자라 볼 수 있는 노도강, 갭2의 성지라고 부르죠. 그만큼 소형 평수들이 무슨 반짝 장이 선 것처럼 하루에 팔려나가는 숫자가 장난이 아닌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쬐끄만 평수인데도 가격이 두툼해서 상당히 많은 알짜 수익을 내려고 투기 수요들이 득달같이 달려든 곳이기도 한데 여기 지금 반토막은 이제 상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일단 대출을 파격적으로 끼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죠. 아니나 다를까 금리가 끝까지 고점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 하니까 급매로 돌려서 빨리 팔고 나가야 하는 절박감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 더 버티다가는 집값이 누더기가 다 될 상황이니 어떻게 뭐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노도강이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노원구 실거래가를 보면 대체로 고점 대비 3억 정도 빠지는 것도 보이고요.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 25% 하락, 그리고 상계동 쪽도 상계주공 6단지 여전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소형 평수는 이제 뭐 3억대까지 내려오게 됐고요. 그리고 중계동 20평대, 중계 금호타운은 5억대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거 더욱 속도를 거세게 밟아갈 예정입니다. 지금 그렇게 회전율이 람보르기니 속도였던 곳이 이젠 거래가 다 죽어가는 까닭에 그냥 소달구지 수준. 11월에 152건으로 등록이 됐는데 전달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도봉은 더 심각해 보이죠. 거래량 자체가 10월부터 거의 뭐 눈앞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번 달에도 60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실거래가를 보면 여기도 쌍문동 20평대가 5억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3%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봉 역시도 30평대가 5억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노원구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 분위기. 이 추세는 이제 더 이상 버텼다가는 갭투고 뭐고 뭐 다 죽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그냥 완전히 던지고 나오는 가격들로 도배가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강북구 역시 거래량이 뭐 극도로 위축된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여기도 지난달부터 80건 수준에서 줄어들다가 결국 30건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거의 2022년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거래가 워낙에 없어서 3주 단위로 끊어봐야 하는데 미아동 30평대가 7억 선에 거래가 됐고요. 35% 하락하는 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벽산 라이브파크 역시도 2억 이상 떨어지고 있고요. 주로 미아 쪽에서 하락 추세를 보이는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지금 영끌의 성지라 불리웠던 노도강에서조차 상당히 위기감이 반영된 거래들이 속속 나오면서 다음 거래 추이를 지켜보면서 눈치 싸움을 하는데 지금 눈치를 볼 타이밍은 아니죠. 얼마나 빨리 결단을 내리는가가 문제인데 속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게 내년도로 달력이 하나 딱 넘어가도 그리 지금 상황과는 달라질 호재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냥 깜깜해.
어디 하나 뭐 마음 놓고 짝다리라도 짚을 곳이 없어. 그냥 엎어지든지 아니면 서둘러 빠져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노도강은 투기 수요들이 치고 빠지는 벌집 같은 곳이기도 해서 상당 부분 윙윙거리는 또 다른 수요가 붙어지면 이게 쉽게 벌꿀 리턴 매치하고 이후를 기약하고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리턴을 해줄 수요가 말라버렸다는 거. 이제 뭐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점점 끊어져 가고 있고 아득한 다리 밑 절벽에 고소공포가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너무 올라와 버리면 아래로 내려다보는 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겁니다. 아득하거든. 그래서 빨리 선택지를 정해야 매상을 덜 입을 수 있는데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다 흘러버리는 골든타임을 물 쓰듯 써서는 안 되는 시기라 할 수 있죠. 오늘 서울 하락세 일주일 단위로 끊어보면 지금 노도강 현상이 이젠 비강남권으로 완전 확대가 돼서 퍼지고 있습니다. 답심리 쪽 지난 1차 하락장 때 엄청나게 흑비가 내린 곳이었죠. 한 방에 3억 5천이 떨어지고 있고요. 워낙에 강남에서 10억 이상이 떨어지는 걸 보다 보니까 비강남권 3억 이상 떨어지는 게 체감이 안 되는데 이거 상당히 크거든요. 광진구 쪽도 심상치가 않고요. 자양 2차 현대도 3억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강서구, 방화동 등등등 이젠 서울 외곽의 하락은 기본 세팅이 된 거고 비강남권의 하락폭이 관건인데 한 방에 묵직하게 떨어지는 가격대가 점점 그 추가 무거워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장난 아니죠. 역시 단골로 등장하는 시흥 100곳 여기 다시 4억 이상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호반 서밋 플레이스 30평대가 5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분당 역시도 약세장 아이파크 분당 30평대 3억 7천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젠 저층 거래로만 신저가를 구성했던 모습 사라지고 있고요. 인덕원도 그대로 다시 악몽을 재현하고 있네요. 3억 4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역시도 연속 7주간 마이너스 하락세를 보이는 곳인데요. 한번 떨어지면 뭐 가공할 만하게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40평대가 이젠 송도에서 6억대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타의 단지 송도가 주로 주력으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3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으로 넘어가면 이런 추세는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선 대구가 달서구 쪽에서 낙폭이 크게 벌어지고 있네요. 한 방에 3억 5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단위로 끊어봐도 이렇게 대형 하락세가 눈에 띌 정도죠. 주로 수성구가 하락폭이 컸었는데 이 영향이 그대로 달서구 쪽으로 이어지고 있죠. 볼리동, 송현동 모두 하락세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부산 여기가 요주의 인물이죠. 강서구, 해운대구, 기장군 일대를 중심으로 일주일 단위 안에서도 대체로 3억 5천에 가까울 정도로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부산은 지방에선 가장 집값 변동폭이 큰 것으로 기록이 될 정도로 그동안 거품이 끼어있던 가격대가 완전히 그 민낯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집값 하향세는 이제 그 어떤 브레이크도 들지 않는다. 그냥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시세 수준이 완전히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와야 하는 건데 몇 번의 고비는 있겠지만 대세 하락장의 궤적은 너무 무거워져 있기 때문에 다시는 그 궤적을 상승으로 바꾸기에는 힘겨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오늘 통계청에서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액이 30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뜨거운데 그 이면에는 회생, 파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을 중도에 인출한 인원이 10,000명에 달했다는 사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얘기고요. 주거비 목적으로 80%가 중도 인출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라 주거 임차를 위해서 적립금을 깼다는 거죠. 특히 30대에서 이런 비율이 높았다는 건데 이젠 집을 안 사. 이전에는 이렇게 적금 깨가면서 집을 샀는데 죄다 전월세로 전향, 임차 요인에 의한 이유가 31%로 계속해서 비율이 높아져 간다는 거죠. 웬만해서 지금 집 샀다가는 골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이렇게 퇴직연금 중도 인출 사유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뭐 거래가 살아날 수 있겠냐고. 절박한 마음으로 적립금 깨도 집에 대한 구매 의사는 거의 없다는 것. 이게 모든 통계 수치에서 나오는 앞으로의 집값 추이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금융권 위기로 번지면서 절대로 이전처럼 부동산 자금 유입이 힘들어질 거라는 거. 지금 홍콩 H지수가 반토막이 나서 ELS 규모가 국민이 4조, 농협 1조 4천억, 신한 1조 3천억, 하나 7천억, 우리은행 250억 수준으로 녹인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결국 은행이 자율 배성에 나서게 되면 1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 크죠. 그리고 부동산 PF에 몰린 액수 134조 원까지 첩첩산중입니다. 내년 초반부터 터질 수 있는 금융권 위기가 이렇게 한국 부동산 집값을 옴짝달싹 못할 정도로
숨도 못 쉬게 질식 상태로 몰아갈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하락은 하락도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헬리오시티가 지난주 17억 거래로 난리가 났었습니다. 1층 저층이라서 이런 가격대가 나온 점도 있지만 이거 무시 못하는 징조죠. 다시 22층이 20억 7천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등기 여부 끝까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뭐 저점 거래가 나오면 커버 치듯이 고점 거래가 나와요. 무슨 뭐 어장관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실제로 매물은 대부분 17억대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인데 이제 고층에서도 얼마나 가격을 던지느냐, 이게 관건이죠. 그리고 반포자에도 고점 39억에서 31억으로 집값이 떡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급지 아파트들 상당 부분 연말을 지나면서 이후 추세를 궁금하게 할 정도의 낙폭을 그릴 가능성이 아주 많아서 앞으로의 집값 상당히 극적인 변화를 보일 건 확실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금리가 친절할 수는 없어요. 남의 돈 가져다 쓴 사람의 비애죠. 다시 주담대는 초저금리 쪽으로 가기 어렵고요. 결국 서울 전역에서의 하락세는 모든 통계에서 얼핏 보이는 주거에 대한 구매 의사 훅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의 거래량 실종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 내년도는 아주 극적인 집값의 상황까지 연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떡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